현재 일본인들은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부터 일본은 방위대강 및 중기 방위력 정비라는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최소한의 방위력만 보유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적극 방위 개념으로 바꿔 해마다 군사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방위대강 계획에서는 육해 공군은 물론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력을 갖추는 하차원의 방위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심지어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정해진 GDP 대비 1% 원칙도 깨버렸습니다. 스가는 기자 간담회에서 방위비를 GDP의 1% 정도로 유지해왔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이렇듯 일본은 대항해군을 표방한 군사 대국화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함정,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 장비 도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정도는 그냥 짓밟을 수 있다는 걸 보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이죠. 하지만 최근 일본 전체를 경악하게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군사 전문 사이트의 UA 다카시의 분석글에 의하면 한국군의 경우 다양한 원거리 투사체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핵심 지역을 손쉽게 타격할 수 있고, 세계 6번째로 많은 기화폭탄을 보유한 국가답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일본의 방공망을 제압한 뒤 일본 주요 경제시설과 군사시설들을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방공망에는 갖가지 위협적인 지대공 미사일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공자대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반대로 한국은 실전적으로 탄두 중량을 줄여 트레이드오프로 사거리를 일정 수준까지 늘릴 방도가 있기에 도쿄 혹은 도카이 그 이상 거리의 타격도 가능해졌으며, 탄도미사일의 최대 장점인 빠른 속도로 인해 발사 후 5분 내에 자위대의 중요 자산들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도 패트리엇 미사일과 같은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무기가 존재하지만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은 생존성을 대폭 높인 최신 탄도탄인데다 단지 몇 발씩만 발사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일본 사람들이 패트리엇 미사일에 순항 미사일이 유격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재고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발사대 대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을 상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세간에는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우위라고 공표되어 있지만 미사일 타격은 한일 전쟁의 강력한 변수이며 한국이 사용할 유력한 카드라는 점에서 한국 군사력에 대해 더욱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의 과정들을 걸쳐서 만에 하나라도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된다면 일본은 그대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그대로 충격을 먹은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일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이제는 군사력마저 밀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국에 뭘 내세워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두워지기만 하고 있는데, 이러다 한국이 다케시마를 명분으로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어. 주요 시설들이 저렇게 빨리 폭발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도 무조건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미사일 보유량을 늘려야 돼. 한국은 일본에 하루도 안 돼서 끝장나는 나라였다가 미사일을 대폭 늘리기 시작하면서 군사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어.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고, 어쩌다가 최고 성능의 미사일을 개발하기라도 한다면 해상 자위대가 한국을 유리하게 깐깐해질 수도 있어. 한국이 강해졌다고 하지만 결국 미사일 하나뿐이고, 우리도 미사일 개발에 뒤처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해. 한국 미사일이 대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알아봤더니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일단 성능을 떠나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너무나 많아. 우리의 방공시설이 타격당하고 해상 공격이 무력화되는 게 소설 같은 이야기만은 아니야. 한국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우리의 방어 체계로 전부 폭격할 수 있을까? 이제는 한국조차도 무서워해야 한다니 너무 허탈해. 한국이 저 정도의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중국이라면 모를까 일본이 한국 따위가 하는 공격에 당할 리가 없잖아. 한국 미사일이 강력하다는 것은 분명히 한국 측에서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 거야. 한국은 과거부터 꾸준히 자기들을 필요 이상으로 과시해온 나라들이고
생색을 내는 것은 세계 최강이야. 전쟁이 난다면 한국 미사일은 목표물의 절반도 접근 못하고 스스로 폭발해버릴 거야.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한국의 미사일은 중국과 미국도 견제하고 있을 만큼 무서운 속도로 개발되고 성장하고 있어. 전쟁이 난다면 저 시나리오로 될 게 분명해 보인다고. 하지만 현재 일본은 국방비를 더 쓸 수 없는 상황이야. 한국 미사일을 폭격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면 한국을 절대로 적으로 돌려서는 안 돼. 중국만 해도 벅찬 상황인데 북한에 그리고 한국까지. 이러다가 국방비 쓰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 한국이 아무리 일본을 추격해도 당당히 자랑할 수 있었던 게 군사력과 문화의 파워였는데 문화의 파워는 이미 따라잡혔고 군사력도 일본과 비등비등해지고 있다니 10년 뒤에는 한국이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해 있을까봐 두렵기만 해. 어쩌면 지금이라도 빨리 한국과 국교 단절을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 한국이 나중에 강해진다면 어떠한 명분을 대서라도 우리를 압박할 게 뻔하잖아. 일본은 군사력은 더디게 성장해왔는데 한국은 어쩌다가 갑자기 군사 강국 반열에 합류된 거지? 경제 규모도 일본이 한국보다 꿀릴 게 없고 국방비라면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왔잖아. 그런데 한국과 전쟁을 하면 일본이 질 거라는 얘기나 나오고 있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한국 쪽에서 미국과 불법 협정을 맺거나 미국의 거액의 로비를 해서 겉으로만 강한 이미지를 만들었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 일본은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에 제약이 있었잖아. 하지만 이번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제약은 서서히 풀리게 될 거고 결국 한국은 언제나 그랬듯이 일본을 영원히 못 따라오게 될 거야. 중국을 망하게 한 다음 미국을 꼬드겨서 한국과 북한을 망하게 해야 하고 그러면 한국이 거만하게 구는 일 따위는 없어질 거야. 현재 한국은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거만해. 과거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한 주제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은혜를 모르는 국가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지. 그런데 어쩌냐. 한국 미사일에 일본이 초토화된다는데 정의를 보여준다는 말 참 좋은 말이지. 근데 언제쯤 그럴 수 있을까? 한국은 10년 전부터 조금씩 일본을 추격해왔고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어. 그리고 이제는 군사력까지 밀리는 판이라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 아무런 근심도 가지지 않고 그따위 허황된 말을 짓거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국방비는 더욱더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한국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다음 선거에서 총리를 바꾸자는 말이야. 아베에 이어 집권한 스가를 보고도 변화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보낸 선동꾼이나 다름없어.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의견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